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많진 않은데 92페이지 보시면 23번 문제입니다. 중개사 법령상 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거래물 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맞습니까? 1번 맞습니까? 23번에 1번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한 물건만 올리는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1번도. 2번 시도의사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설치 운영할 자, 사업자를 지정하는 사람 누구예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장을 또 바꾼 겁니다. 시도의사로 하면 틀리는 거죠. 내는 방법이 뻔합니다요. 3번 거래물 사업자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지 않고 정보망을 운영한 때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보망을 운영할 때는 지정 취소될 수 있으며, 승인 안 받으면 지정 취소해도 됩니까? 여기요? 이거네요. 운영규정을 갖다가 승인 받을 걸 승인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예요? 지정 취소. 동시에 요건요, 요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요것도 500과. 그러니까 지정 취소의 5개 중에서 요 중간에 요거랑 요 2개가 벌칙이 있어요. 사이다차는 1학년 1반. 운영규정을 갖다가 승인 안 받았을 때는 뭐예요? 500과. 이렇게 됩니다. 3번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4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지정받으려면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맞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틀렸어요. 그거. 어렵습니다. 이게.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는, 거짓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때는 등록 취소될 수 있다. 맞습니까? 요거잖아요. 요거요. 칠판에 나온 거.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죠. 개공이. 허위로 매물 등록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업무정지. 등록 취소 아니고요. 자, 일반적으로 거짓으로 뭐 했다,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런 거요. 거짓으로 지정받았다 이런 거요. 일반적으로 거짓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취소입니다. 보통 무슨 취소.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지정 취소든 등록 취소든 간에. 그런데 유일하게 거짓으로 공개했다, 허위 매물 등록, 요것은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5번 지문을 갖다가 등록 취소라고 낸 이유를 아시겠죠? 보통 거짓이란 말이 오면 취소예요. 취소. 근데 유일하게 거짓으로 공개한 거, 요것만큼 뭐예요?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옳은 것은 3번이죠? 예. 자, 24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지금 골라보십니다. 24번. 자, 이걸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시 한번 순서를 매겨보면 일단 매도 의뢰인 쪽에서 위에서 매도 의뢰가 첫 번째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매도 의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그게 가로 1번입니다. 가로 1번. 이게 매물 등록이에요. 정보 공개라고 해요. 가로 1번이. 이게 두 번째 절차죠. 올려놓으면 반대 밑에 쪽에서는 매수 의뢰인이 물건 찾는 사람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매수 의뢰인이 매수 의뢰하는 게 3번. 동그라미 3번이라고요.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을은 자, 네 번째 절차가 뭐냐면 검색이요. 검색. 물건 찾아본다고? 거기는 가로 2번으로 돼 있죠, 지금? 가로 2번이 뭐예요? 검색. 찾아보는 거예요. 네 번째 절차예요, 그렇게. 동그라미 4번. 그게 가로 2번이라고요. 그래서 찾으면 가로 3번. 이게 5번째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5번이에요. 동그라미 5번이 가로 3번이에요. 그게 뭐예요? 물건 소개지. 물건 찾은 물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매수 의뢰인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자기가 보고 싶은 물건이 뭐다라고 또 이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위에 나오는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연락합니다. 매수인 발생 통보 연락. 이게 가로 4번이죠. 그러면 이제 위에 나온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자신의 그 손님인 매도 의뢰인한테 매수인 발생 통보 연락 또 해요. 가로 5번 똑같이. 그러면 이제 물건을 갖다가 날짜 잡아서 보겠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가로 6번 계약을 체결합니다. 거래 성립, 계약 체결. 이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이 뭐예요? 정보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마지막 절차는 뭡니까? 물건 올린 쪽 개공인 갑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가로 7번 계약이 체결됐다고 알려주는 거죠.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가로 7번 거래 성립사실 통보 이렇게 되는 거죠. 24번 문제가 기출문제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요. 그래서 가로 안에 넣은 것만 생각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먹는 눈치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아니야, 지금 이해를 못했어. 지금 눈치가 그런데 지금. 자, 요게 이제 요 그림이 2번 정도 출제됐어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잘 봐두셔야.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제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순서 붙인 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매도 의뢰가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정보 공개죠. 물건 올린 거 있잖아요. 공개. 네? 동그라미로 다시 순서를 붙여보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2번 공개.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여기는 매수 의뢰예요. 매수 의뢰. 동그라미 3번. 그럼 매수 의뢰를 받은 여기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있는 개공이 어떻게 하느냐? 검색이죠? 이게 검색이에요. 4번. 찾아본다고 이렇게. 물건 검색. 찾으면 여기요. 매수 의뢰인한테 물건 찾았다고 물건 소개하는 거죠. 여기에 물건 소개. 여기서 이제 어떤 거 보고 싶다 얘기하면 요 밑에 있는 개공이 위에 있는 개공한테 어떻게? 매수인 발생 통보 6번째. 그 위에 있는 개공은 자신의 또 손님한테 뭐래요? 매수인 임자 나타났다고 통보하죠. 7번째. 그래서 물건 보죠. 조건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계약 체결 8번째. 거래 성립이잖아요. 마지막은 뭐예요? 물건 올린 쪽 개공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거래가 성립된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9번. 거래 성립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보. 응? 거래 성립이 계약 체결이죠. 어디가? 거래 성립, 매수인 발생 통보, 그 다음에 거래 사실 통보, 거래 성립. 거래 성립은 가로 6번이고 2번하고 3번하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여기서 이제 거래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는 거죠, 또. 자, 그걸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 건데, 계약 체결이랑 거래 계약 체결이죠? 거래 계약 체결하고 계약 완성은 다르긴 해요. 계약 완성은 뭐예요? 등기까지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긴 해. 근데 여기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계약 완성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냐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여기 더 맞다고 봐야지. 계약이 완전히 되고 나서 물건을 지우는 거죠. 아니 계약 그러니까 거래가 완성되고 나서 물건을 지워야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이게 맞지. 완성이. 예. 근데 이거냐 해가지고 이러고 나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요겁니까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 좀 지나치다는 거지. 실제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왔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요 문제가 나왔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성립이냐 완성이냐 갖고 문제를 내지 않았다고.
지나치다고 이런 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2번, 3번 다 맞다고 해주셔야 돼.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계약 체결이 거래 완성이에요. 거의. 물론 이론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예, 그래서 이거냐 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이런 문제 출제는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세히 지문을 안 살펴보고 그림만 보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냐 그러면 완성이 더 맞아. 예,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나왔는데 2번은 틀리고 3번은 맞다 그렇게 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 시험 문제도 거래 성립, 뭐 계약 체결 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와서 맞게 나왔지 두 개를 구별하라 이렇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2번, 3번 다 맞게 해주세요.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구나. 네. 2번, 3번 다 맞다고 해주세요. 더 맞는 건 몇 번이고? 3번인데 이걸 구별하라고 내지는 않는다. 자, 25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25번 문제는 운영규정 승인 문제를 지금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 운자입니다. 운자는 두 가지입니다. 승인 안 받았을 때도 취소.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했을 때도 취소. 두 개 다. 2번 같은 경우는 운영규정 승인은 3개월 이내 승인이죠.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경했을 때도 뭐예요? 승인. 2번, 3번. 4번 틀렸죠. 변경 승인 또는 운영규정 승인 안 받으면 지정 취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거 물어본 거예요. 5번 질문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도 뭐예요?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뭐도 됩니까? 500과도 되죠. 아까 했던 거 운자 딴 건 뭐예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도 되고 이렇게. 틀린 건 4번이고요. 26번 풀어보시고. 자, 26번에서요. 1번 지문은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이요, 국장. 그 다음에 2번은 협회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일반이 됐든 전속이 됐든 다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죠? 맞고. 3번은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한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거래가 완성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거래가 완성된 때라고 안 하고 계약이 체결된 때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내지 않는다고요. 돼 있을 때는 거래 완성이라고 돼 있어도. 응? 근데 아까는 그걸 그렇게 낸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건 지나치다 말씀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은 해산 때문에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는 지정 취소 사유 맞죠? 취소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청문 안 한다고. 자, 27번 풀어보시고. 자, 27번에서 옳은 것은 했고 1번은 3개월 내에 운영인을 만들어 승인받죠? 언제부터 3개월입니까? 예, 지정받은 날로부터. 신청한 날부터가 아니고. 1번 틀렸습니다. 예,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예. 하여간 틀리긴 틀렸어요. 이것도 조금 지나친 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정 신청이 아니고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습니다. 2번 뭐예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그러면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이렇게. 3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요거 빼버려야 돼요. 신청자가 보유하는 이런 거죠. 근데 아예 그걸 안 써도 맞습니다. 개공이 보유하는 요걸 빼버리면 그대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지정 취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개공이 사업자한테 이렇게 개공이 사업자한테 거래 성립 사실을 통보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29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원본 4번 이거 물어보는데 기업관에 있는 휴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갖다 내놓는 거니까. 2번 가입비용 신청할 때는 그때는 등록증 4번을 냅니다. 입증하는 거니까. 대부분 구비서류는 4번이에요. 3번에 보면 지정 신청할 때도 구비서류에 나온 것은 자격증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증 설정 신고할 때도 보증 설정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니까 이것도 4번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업소에 걸을 때 원본 거는 거.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도 원본 고쳐달라고 재발급해달라고.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할 때도 원본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은 4번을 내는 거지 원본을 구비서로 내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29번. 정답은 몇 번이냐면 몇 번입니까? 원본을 내야 되는 것은 기억번 하나밖에 없죠? 1번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확인 설명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증거를 남기는 게 필요하다. 이 증거 남기는 게 뭐를 하는 거냐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교부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거다. 이렇게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 남기는 거. 확인 설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구의 의무사항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소공은요,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소공은 없고, 중개보조는 뭐 아예 뭐 의무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언제 확인 설명해야 됩니까? 언제? 의뢰받고, 중개 의뢰받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 여기서 중개 완성이 또 뭡니까? 중개 완성. 뭘 중개 완성이라고 그럽니까? 계약 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이 계약 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되기 전. 그래서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확인 설명이 된다. 체결된 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 설명 언제 하는 거냐? 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고 체결되기 뭐예요? 전. 이렇게. 자, 세 번째, 누구에게 확인 설명해야 되냐? 설명할 사람은 매수인 이런 사람들이죠. 요 취득 의뢰인 이렇게 얘기하고. 자, 네 번째, 무엇을 설명하느냐? 설명할 때는 법에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 게 총 9가지죠. 9가지. 그래서 설명해 줄 사항 9가지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다. 좀 이따 암기해봅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러면 설명하는 방법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해라. 정확하게 설명. 근데 설명할 때는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근거 자료를 뭐 해가면서 제시해 가면서 설명해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근거 자료를 보여줘야 된다. 제시. 그러니까 요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근거 자료를 반드시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리다. 교부가 아니고 제시. 실무적으로 보면 현장에서는 등기부나 이런 거 줍니다. 사실은. 근데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줘도 되는데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근데 실제는 뭐예요? 막 주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제시할 근거 자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랬을 때 다 들어갑니다. 여기 막 등기 권리증도 들어가고 부동산 종합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다 들어갑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다 들어가는데 결코 안 들어가는 게 2개 있죠. 뭐예요?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서류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 확인 설명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안 들어가요?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 설정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그것일 뿐이에요. 물건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2개는 제시할 때 근거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 대표적인 거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부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요.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출제하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했는데 확인 설명 관해서 좀 알아두실 게 뭐냐면 설명하려면 그 전에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그죠?
조사해가지고 설명하는 거다. 근데 조사를 할 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죠? 요구죠. 요구. 어떤 자료를 갖다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매도인, 임대인한테? 상태에 관한 자료. 자요.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가 들어갑니다. 시간적 순서로 보면 의뢰. 그럼 B 개공은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그래야 이제 손님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해 주는 게 설명이에요. 이 기본 틀입니다. 의뢰 받으면 조사해서 설명. 근데 조사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조사할 때는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요. 자료를 갖다가 요 사람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직접 조사하기에 무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때는 요 B가 A한테 자료를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직접 조사하기에는 좀 그런 것들인데 바로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임차인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런 거, 벽면, 도배, 아니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니까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벽하고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직접 조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뢰받고서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요구할 수 있다. 예?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중개 실무에서 배울 때는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불러요. 세부 확인사항.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이 세부 확인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은 그 자료를 반드시 줘야 됩니까? 자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료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를 갖다 그대로 설명해 줍니까?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설명하는 것은 불변이 근데 도움을 받을 뿐이죠. 자료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또 조사해야 됩니다. 주면 준 대로 조사하고 안 주면 안 준 대로 조사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현장에서 공동중개를 하면서 딴 업소에서 파악한 정보를 갖다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매수 의뢰인 이런 사람한테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고 난 경우 꽤 있습니다. 그럼 자기 책임이 있어요. 그대로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거야. 법이 이론적으로 하면 자기도 조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얘기했다가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불응하면 불응한 대로. 불응했다고 해가지고 조사나 설명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도움을 못 받았을 뿐이죠.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배상 책임질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자료 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고 설명하면서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둬야 되죠. 증거를 남겨서 자료 도움 못 받았다고 기록을 해두게 돼 있죠. 자, 요런 내용이 이제 뭐냐면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격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런 도움을 받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 요거 안 했군요. 확인 설명사항 9가지 암기해 봐야 됩니다. 확인 설명사항 9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정보 공개하려면 똑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이. 자, 소백씨라는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권공이 예찬하더라. 이렇게. 이게 설명사항. 아까는 정보 공개할 내용이었죠. 이건 설명사항이야. 소재, 지번, 지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구조, 용도, 건축 연도 이런 거. 벽 도배, 벽면 도배. 시는요. 각종 시설의 상태. 연은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그는 시장, 학교 등과의 뭐예요? 근접성. 입은요. 입지 조건. 환은요. 환경 조건. 이건 뭐예요? 관리관계. 공은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똑같아요. 얘는요. 예정가. 여기에다가 확인설명사항으로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확수, 취, 조예요. 확인설명사항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여기 수가 뭘까요? 수?
복비.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취조, 이거 뭐야? 설명사항 중에 들어가는 취조.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해서 시험에 잘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벌써 했어요. 우리가 이건 확인 설명사항인데 아까 정보 공개할 내용이다 그랬을 때 정보 공개할 내용 요거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정, 인, 지, 임 하면서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두 군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고 개별 공시가를 공개해야 되지만 임대차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잖아요. 이때 정보 공개할 내용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복비하고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복비, 보수,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안 들어갑니다. 정보 공개할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셋 중에 하나가 답된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특히 이게 중요하죠. 이거보다도 이거 모든 조세를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전에 관련된 조세, 보유에 관련된 조세 이런 것은 설명할 조세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런 거예요.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데 확인 설명서는 누가 적어줄 의무가 있습니까? 누가 적어줄 의무가 있는가? 그러면 개업공인회사가 적어줄 의무가 있죠. 소공은요. 작성 교부할 의무가 없죠. 해줄 수는 있지만 원리가 똑같습니다. 위하고. 그 다음에 언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나요? 이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한 때예요. 아까 확인 설명을 언제 했었죠?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서 작성은요. 완성된 때. 계약서를 작성한 때 그때 해주는 거니까 시점이 틀리죠. 네.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작성해 줍니까? 어떻게?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냐? 증거 남기는 거잖아요. 증거.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고 중요한 건 이 서면은 법정 서식이 있습니까? 서면은 법정 양식이 있냐고요? 있지요. 법정 서식은 대부분 있습니다요. 있어요. 그럼 작성 끝냈으면 이때는 거기다가 뭐 하냐면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작성 끝냈으니까 거기다 서명 및 날인합니다. 서명 및 날인 누가 해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매년 나옵니다. 서명 및 날인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기본적으로 해야지. 작성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라면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대표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라면 서명 및 날인 누가 해야 돼요? 책임자.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해야 되고. 그죠? 이때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러면 틀려요. 서명 및 날인. 근데 만약에 소공이 대신 작성해주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대신 작성했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될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같이. 누구랑? 개공이랑 같이. 똑같아요. 거래계약서. 좀 이따 나올 거래계약서랑 똑같은 이치에. 작성 끝냈으면 이제 줘야 됩니다. 증거 남기는 거. 이때는 양쪽에 다 주는 거기에 맞겠죠, 이게? 확인설명서는 양쪽에 다 줍니다. 매도인한테도 주는 거예요. 아까 확인설명은 누구한테만 했었죠?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만 했었죠?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는요. 증거 남기는 거니까 양쪽에 다 줍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합니까? 3년 동안 보존해라. 이런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보면 일단 행정처분을 먼저 보면 자, 확인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확인 설명할 때 거짓말로 설명했어요. 이런 거. 확인 설명할 때 근거자료 제시 안 했어요. 이러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개공은. 개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죠? 500고합니다. 필히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갖다 줘야 될 걸 안 줬습니다.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을 걸 안 찍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죠? 업무정지고요. 이 두 개를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1000%예요. 1000%.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소공이 그런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공이 확인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자격정지입니다. 기출문제는 최근에 맞는 집으로 나왔습니다. 500거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자, 소공은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없지만 당해 중경을 했을 때는 날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뭐예요? 이걸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날인할 걸 날인 안 했습니다. 그건 자격정지. 소공은 전부 다 자격정지네요. 그렇죠? 요 제재에 관련된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출제가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인데 두 가지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맞춰보세요. 만약에 확인 설명해 주라고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즉 확인 설명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설명했습니다. 잘못 설명.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데 잘못 설명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책임집니까? 손해배상 책임지냐고요? 이렇게 진다고요. 설명해 줄 사항이 설명했을 때는 책임지는 겁니다. 자,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공짜로 해줬거나 또는 안 줘서 못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못 설명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손해 입힌 게 맞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집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 설명했다. 그래서 손해 입혔을 때는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설명상이 아닐지라도. 또요. 보수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예? 자, 문제 가도록 합니다. 문제에서는 97페이지 보시면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비밀 준수물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등자가 있으니까요. 모든 종사자가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2번. 재판 증인으로서 증언을 요구받은 때, 이런 때는 비밀 준수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외적으로 증인으로 소환돼가지고 비밀을 누설해도 형사소송법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조문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때는 형사소송법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 비밀을 얘기했을 때 그때 면책하는 조문을 두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 면책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어쨌거나 이건 재판정 증인으로 출석해서 비밀을 누설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번 비밀 준수물의 적용은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고용인까지 모두 적용을 받고 있다. 맞죠 벌써? 예, 아까 1번에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해서 나왔었어요. 4번 비밀 준수물은 중개업을 폐업하고 나서는 그 의무가 소멸한다. 틀렸죠? 중개업을 관둔 뒤에도 비밀 지켜야 되니까 요거 틀린 거. 5번 비밀 준수물을 위반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벌 주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의사 불발죄다. 이렇게 3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자, 확인 설명사항에 1번처럼 권리관계 들어갑니다. 권공이 예찬하더라. 2번처럼 연계성, 입지조건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근접성.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수, 실비, 금액, 산출내역 들어갑니다. 4번에 있는 공시지가는 설명사항이 아니고 이건 오히려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나오죠. 네, 그래서 4번이 여기서 설명사항이 아닌 거고요. 5번은 뭡니까 이게? 기본적 사항이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막 그런 거요. 네, 정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요. 6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6번. (1번은) 확인 설명은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매수, 임차 의뢰인 등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한쪽에 그죠? 두 가지를 묻고 있고 맞고요. 2번 지문은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중개가 완성돼서 그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뭘 적어줘요? 확인 설명서를 당사자한테 적어준다. 양쪽에 다 주는 거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얘기가 2번이에요. 3번은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 중에 보면 예정 금액이 나옵니다. 예정 금액은 설명사항에 들어갑니까? 예정 금액도 설명사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칠판에 있는 거 예정 금액 설명사항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 예정 금액 적습니까?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거 맞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등 칸이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하니까 확인 설명서에 적기도 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4번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한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매도 의뢰인 등,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죠? 맞죠? 4번 질문은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예요? 매도 의뢰인 등에게 요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 그러면 틀리는 거.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개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개공이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것 같고 지금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확인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500파고 확인설명서를 보존하거나 교부 안 했다 그랬을 때는 뭐야? 업무정지고 등록 취소는 아니단 말이에요. 어쨌든 5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걸 묻는 거고요. 자, 이번에 7번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옛날 기출문제입니다. 7번이 좀 됐습니다만은. 자, 1번은 잘 보셔야 됩니다.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거 맞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근거자로 제시하는 것도 다 맞아요. 어디에 틀렸어요? 체결된 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체결되기 전이죠. 완성되기 전이죠. 2번은 모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공이 다 했어요. 그때 당해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소공이 다 했다고 해서 소공이 설명해 줄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죠. 설명 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다 했어도.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당해 중개사항으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다가 불응했을 때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할 수도 있죠. 불응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불응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적어서 기록 남기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 쌍방에게 확인 설명사항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사실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1번하고 뭐 같은 내용이에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쌍방에게 설명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확인 설명할 때 매도인한테는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틀리다는 거예요. 자,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했어요. 각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원칙적으로 쌍방에게 확인 설명사항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쌍방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죠. 4번이나 5번이나 같은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좀 오래된 기출문제입니다. 이거요. 응? 기출문제가요. 20회 예를 들어서 뭐 20회 이후 그것도 막 한 4회 5회 이때 나온 기출문제하고 옛날 기출문제는 수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좀 논란거리 될 만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빼고 막 출제합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막 정답도 문제가 이상한데 정답하면 결정나면 문제도 공개가 안 돼갖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남아있는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이상한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싹 없애버려야 돼. 7번은 그래 그래도 지금 답은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골라보십니다. 최근 기출문제 8번이 고르셨습니까? 8번의 기억번은 권리관계가 분명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설명할 때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는데 그 제시할 근거자료는 권리관계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제시해가면서 설명하는 거니까 1번은 맞습니다. 내용번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조사할 권한이 있다. 그렇습니까? 기가 막힌 출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왜냐? 법조문은 아닌데 여러분 일반 교재는 안 나오지만 대학 교재를 보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한다. 불응해도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교재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불응해도 조사할 의무, 그 다음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걸 출제하는 사람은 정말 단순무식합니다.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말을 생각한 거예요. 반대말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의무의 반대말이 뭐예요? 권한이잖아. 권한, 권리.
권한이 있다라고 한 거지. 그럼 만약에 불응하면 권한이 생겨버린다 그러면 의무가 아니고 권한이 생기면 어떻게 돼? 조사할 권한이 생기면 막 집에 들어가서 막 온통 뒤져가지고 막 가져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틀린 거지, 이게. 그 반대말은 조사할 의무가 있다의 반대말은 조사할 의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출제했어야 될 건데 그렇게 출제하지 않고 반대말 쓴다고 하면서 출제하는 것이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출제한 거예요. 어떻든 틀리긴 틀렸어. 그러나 웃음 나와요.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디귿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돼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골로 출제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나와서 틀렸죠. 그죠?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 거예요. 부동산 유치권은요. 권리관계입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지만 따라서 설명사항이 맞습니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틀렸죠 또? 미음번은 지형도가 있어요. 지형도는 등고선 그려진 거 아니에요? 지형도가 뭔지 아시죠? 논, 맛, 학교, 위치 표시되어 있고 지형도, 도면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지형도가 권리관계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관계없죠?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관계없다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은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이렇게 세 개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11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설명사항이 아닌 것 정답은요? 2번이죠. 바로 나오죠? 공과금이 아니고 조세의 종류와 세율입니다. 104페이지 가시면 14번 문제가 있습니다. 14번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골라보시고 자, 두 문제만 더 풀고 쉴 겁니다. 틀린 거 몇 번입니까? 몇 번요? 4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취득 의뢰인입니다. 취득 의뢰인. 매수인한테 설명하는 거지 매도인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4번 틀렸죠. 나머지는 맞고요. 나머지는 다 평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번 박스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16번에서요. 기억번은 설명사항 중에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기본적 사항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니은번에 보면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중개가 완성된 때죠. 중개 완성이 뭐예요? 계약이 체결된 때죠. 그래서 계약 시 확인설명서 써준다는 뜻이니까 니은번도 맞습니다. 디귿번은 틀린 게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이 몇 년? 3년. 그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설명사항에 벽면 도배, 연계성, 근접성, 입지조건, 환경요건 들어갑니다. 맞고. 미음문에 보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인데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냐면 매도인, 임대 의뢰인한테 요구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는 지금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틀립니다. 조심할 게 앞에가 필요한 경우라고 나왔지만 요구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요구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실제 시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 같은 경우는요. 확인설명은 계약 체결 후에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계약 체결 다 도장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을 합니까 이게. 그죠? 확인설명서 작성은 계약 체결 전에 한다. 이것도 정신없는 소리죠. 바뀌었잖아요. 두 개가. 틀렸죠 그러니까? 예. 여기서 좀 묻는 건 틀린 걸 보라고 했으니까 디귿번 틀렸고 미음번 틀렸고 비읍번 틀렸으니까 3개죠? 예, 정답 2번입니다. 자, 쉬겠습니다.